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당은 물론 민노총까지 나서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극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벌써부터 극우 프레임 걸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노총까지 나서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를 알아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한 다른 배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 다중적 차기 관리의 일환일 것이라는 분석이 바로 그것인데 잠시 후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아주 난리가 났지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노총까지 나서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크게 반발하면서 특히 김 위원장이 과거 진보좌파 진영을 향한 종북몰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만큼 부적절한 인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을 향해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고 문재인 추종자인 윤건영 의원을 향해선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제 밖에도 김문수 위원장은 과거 이념적, 사상적 그리고 진영적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거냐? 극우 정광훈 목사를 공개 지지하고 국민을 비하하는 반노동 반국민 인사라는 등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야권과의 정면 대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걸 탄핵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면서 혁신당이 가진 모든 영향을 쏟아 윤 대통령 탄핵과 퇴진에 앞장서겠다,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고유 임명 권한인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탄핵 운운하는 정당이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군요. 그런가 하면 민노총도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반노동 인사 참사라면서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계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후보자를 향해 김 후보자를 향해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민노총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좌파 진영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일변도로 흐를지도 모르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 그 대비책의 일환 아니겠냐, 다중적 차기 관리의 일환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먼저 우리 진영에서 김문수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간략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1970년대 초반 서울대 운동권 학생으로 반유신 데모를 벌이다 제적되자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한 뒤에 7년 이상 노동자로 산 1세대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1985년 오늘날 민주노총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 이를 줄여 선노련을 만들어 심상정 등과 함께 활동하였고 1986년 507하에서 가장 격렬한 시위로 꼽히는 인천 5.3 직선제 개헌투쟁을 벌여 2년 6개월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까지 사회주의자를 자처했던 김문수는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혁명의 시대는 갔다라는 말과 함께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게 되는데요. 1980년대 후반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사상을 바꾼 김문수는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보수정당 소속으로 15, 16, 17대 삼선 국회의원과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김 후보자는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박근혜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선론이 워낙 거세지자 정몽준, 이재호 같은 주자들은 일찌감치 중도 사퇴했지만 김문수는 경선을 완주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아시다시피 집권 여당이 친이 친박계로 나눠져 대립했을 때 김문수 후보자는 친이계로 분류가 됐지요. 하지만 2016년 촛불 시위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2019년 조국 사태가 발생하자 조국 사태 및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길거리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이때 전광훈 목사 등 태극기 애국 세력과 함께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고 그해 겨울에는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몇 달 동안 노숙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홍준표 간 경쟁에서는 윤석열 후보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홍준표 후보 및 주변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홍준표로는 대선에서 못 이길 것 같아서라며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위촉했을 때 이런 배경과 더불어 여권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태극기 투쟁 과정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했던 말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0년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감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김문수 후보가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통합 후보로 나온 유시민 후보를 물리쳤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6년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고향인 대구에 출마한 김문수 위원장은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패배함으로써 날개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수 우파 진영 또는 보수 정당에서 정치인 김문수의 가치는 좌파 노동운동권 출신이라는 어떠한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 중에 대다수의 찐우파들이 인정하는 인물 중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자는 말과 행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천형 내지 현장형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국회의원 및 도지사 시절 정치인 김문수의 화법은 애두르지 않고 직설적 내지 적나라한 면모를 보였고 이에 따른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논란은 있었지만 분명한 매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문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들 및 주사파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또 꿰뚫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김문수가 가진 장점이겠고 향후 인사청문회에서의 논란과 함께 격렬한 이념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총선 후 진행 중인 순차적 개각을 넘어선 여권의 차기 주자군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경쟁했던 나경원, 원희룡 등 당내 도전자들이 주저앉음으로써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다중적인 차기 관리의 포석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당내의 경쟁자 견제 세력이 없어진 한동훈 대표를 향한 견제 성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최근 발족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가 주재하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것 또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